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전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방류 계획상의 문제는 없다는 정부. 관련 데이터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방류 이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전남 지역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방조와 묵인으로 정당화했다며 오염수 투기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대통령이 눈과 귀를 닫았다며 지금이라도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굴욕적 외교 형태를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일본은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최초의 국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 어업인 등을 보상하고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 것, 전라남도가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수산물 생산량 1위, 한 해 생산액만 3조 원 이상인 전라남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와 도내 해역 방사능 실시간 측정 등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방류 전에는 해수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방류가 시작되면 해수와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됩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전남. 오염수 방류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피해 대책과 수매를 건의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일부 지역의 상수도 탁수 현상이 유속 변화에 따른 계절적 원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4일부터 무선과 소라, 율촌 등지의 일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돗물 탁수 현상 원인 조사 결과 상수관론의 유속 변화에 따른 계절적 탁수 현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이 제기된 일원에 대한 탁수 제거 작업과 함께 중림배수지 청소를 실시한 결과 지난 17일 탁도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노후관로 교체와 블록화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세계 선박람회 성호 개최를 위해 개최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막 시기를 4월로 앞당기고 기간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려는 건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1일 동안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적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여수세계 선박람회는 박람회 규모에 비해 개최 기간이 한 달로 짧고 시기도 여름 혹석인데다 기상 변수도 큰 계절이라는 지역 속에 개최 시기와 기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검토되어 왔습니다. 한 달 갖고 되겠냐? 너무 아쉽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해볼까? 그건 아직 현재 생각 중에 있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 열린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혹석이 대책 부족 등에 대한 혹평을 받으면서 개최 시기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가량 앞당긴 4월로 조정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한 개최 기간도 당초 한 달이었던 것을 2개월 개최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행안부, 전라남도와 개최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들을 감안할 때 계획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박람회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기관인 전라남도는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과 개최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람회 개최 시기와 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현재 212억 원에 그치고 있는 박람회 예산의 증액 문제가 선결과제입니다. 선박람회 직접 사업비는 212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다는 지역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국고 건의, 지방비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개최 시기와 기간 확대 방안이 당초 박람회 개최 목표인 미래 선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제섬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담아낼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을 중심으로 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예타 면제로 발사장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2023억 원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사업비 385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화학산단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수상의에서 열린 석유화학산단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여수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수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지역에서 폭발과 화재, 대기오염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지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수와 울산 국가산단에서 거둔 연간 세금 12조 7,900억여 원 가운데 국세는 97.1%에 이르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2.9% 수준에 불과하다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민들의 역차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순천시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 최적지로 순천 연양뜰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순천시가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 설명회도 열기 시작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역 폐기물 처리 문제의 대책으로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 시설. 지난 6일 순천시는 이 시설의 입지 최적지를 순천 연양뜰 일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자원화 시설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문화시설을 접목한 차세대 설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청 앞에 해룡면 마산마을 주민 10수명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자원화 시설의 연양뜰 입지 선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대 ren정을 즉각 중단하고 제도 고지 성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열람한 주민들은 오히려 자원화 시설의 본질이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문화 시설임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걸 보고 선인 공로할 일이다. 토론회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입지를 선정하십시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순천시는 오랜 여론 수렴에도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전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의견 수렴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또 공공자원화 시설을 문화시설로 전제한 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들의 시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거나 좌우면하지 않고 법령에 정해진 절차 이대로 저희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거고요. 한편 순천시는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 열람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주민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의 대규모 관광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한 달 가까이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 이행을 촉구하며 전남도청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요. 사업자는 보상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부터 곳곳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소장마을 주민 120여 명은 보상 이행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단지 개발로 어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면서 어획량이 줄기 시작했다며 맨손어업과 양식장 등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다에도 너무 흙탕물이 많이 내려간 게 항폭이 내려간 게 이 어패류나 바지락, 청가, 굴 이런 것이 잘 서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씨를 못 내려오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은 16억 원. 2021년 협상 당시 녹취록을 근거로 사업자가 24억 원을 약속했고 그중 8억 원을 먼저 지급받았다며 나머지 금액도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3년 올 7월 6일 날 납기할 도래가 돼서 안 되니 알아보니 그 부분은 알 수 없다. 우리가 언제 주라 했냐? 왜 강요를 하냐? 그러면서 주민들의 주장에 사업자 측은 보상금 24억 원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착공식 전날 주민들이 불법으로 도로 통행을 막고 집회를 했다며 원활한 행사를 위해 8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 고용과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 등 보상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협상도 하지 않고 각서도 쓰지 않은 8억을 또 지급을 하라고 하고 앞으로 또 8억을 지급을 하라고 24억을 지급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남도청에 제출했습니다. 주민과 사업자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건설사 관계자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오늘 서초경찰서에서 건설사 관계자 2명을 불러 현금과 상품권을 건넸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수 신기동의 한 아파트 분양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수시청 관계자에게 현금 4천만 원을, 모델하우스 오픈 당일에는 상품권 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군이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군은 9,281억 원 규모였던 1회 추경보다 820억 원이 증가한 1조 101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상정했고, 이는 공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이에 대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국비 최대 확보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찾아 발품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앞으로 SOC 구축과 일자리 창출, 군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여수시가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며 비상임이사 등 총 12명이 대상입니다. 호주와 중국 등 8개국 해양치안기관 공무원들이 여수해경을 찾아 업무를 교류했습니다. 해경은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여수 바다파출소에서 연안 구조정 승선 체험을 진행하는 등 협력을 증진했습니다. 광양경찰과 광양항만항운노조가 지역 탈북민에게 6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항운노조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탈북민 정착을 위해 쌀과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 전남 지역에는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릴 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전남 지역에 50에서 12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 많게는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5도, 한낮 기온은 최고 29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치고 금요일에는 다시 큰 폭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모두 2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순천, 광양 29도, 여수와 고흥은 28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에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48분, 간조 시각은 오전 7시 9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생태수도 인류 순천을 만드는 밑그림이 될 204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과거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전문가가 주관하는 시민계획단 회의와 읍면동 시민설명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청취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오늘 첫 번째 법정 행정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도시계획이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 방향을 고려한 8대 핵심 목표 중심으로 구상됐고 관련 부서 실무자 협업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포스코 DX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포스코 DX는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광양제철소의 한 공장 전기실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가 제104회 전국체전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관별,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체전이 치러질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 공사는 8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관중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 경기장 안전 점검 등 안전 체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